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참 어려웠던 오늘 시장 정리 그래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할 말이 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 끝까지 같이 확인하면서요. 의미 있는 점 골라내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 있어서 그래도 거래대금 쪽에 있어서 순위 좀 같이 보면서 흐름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확인하시죠. 여전히 반도체단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캔들의 색깔은 달리했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 나란히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밀렸던 유한양행,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강원랜드,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대봉 LS까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래대금 상단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강원랜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는 매매를 자주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지노 사업에 대한 확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카지노 사업이 이번에 카지노 면적 및 게임 기구에 대한 확대, 허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업사이드적인 측면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확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요 근래 뭐 광화문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어디를 가든 외국인 관광객들, 그게 이전에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서양 관광객들,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의 내한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원랜드가 이번에 면적에 대한 확대, 뭐 게임 대수에 대한 확대, 뭐 조금 숫자가 좀 애매해요. 네.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 전용존의 베팅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이게 3억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저점이죠. 8월 초에 이제 블랙 먼데이를 통해서 13,33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서부터 지금 30%가 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자리예요. 18,610원까지 상승력을 보여줬다가 약간 갭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세 가지 종목이 있죠. 강원랜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탑픽은 강원랜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진입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16,500원 아래까지 내려와서 갭을 메꿔주는가,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보면서 추가 방향성까지 노려볼게요. 사실 기관이 미리 알았던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 담았습니다. 8월부터 쭉 담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셨겠지만 쭉쭉쭉쭉 오르다가 오늘 시세가 폭발이 됐는데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들어왔던 강원랜드, 추가적인 기대감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셀루메드, 삼성전자, 강원랜드, 갤럭시아 머니터리, 대봉 LS까지 거래대금 쪽과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종목은 어디로 보실까요? 오늘은 대봉 LS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친구는 약간 널뛰듯이 오늘 왔다 갔다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흔들림이 좀 있었죠. 네. 대봉 LS가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타났죠. 전환사채 300억 원의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후의 흐름에 추가적인 전략, 한마디로 R&D 쪽의 니즈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적인 측면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세계 첫 번째 피부 친화 신기술 생체 조직 접합 소재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전 상승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7월 달의 상승력은 바로 GLP-1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던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후에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피부 친화 신기술에 대한 상용화, 이쪽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와의 업무 협약, 그리고 제약 화장품 섹터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전환사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이것의 주요 투자자는 바로 사모투자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홀딩적인 측면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헤르스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추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장 마감 10초 전입니다. 마이너스권 거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오늘은 어떤 시장 성격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어두움을 많이 반영시켰다라고 봤는데 오늘 어느 정도 돌려 세우나였죠. 오전장에 있어서 다시 또 반등이구나 싶었다가 오후장 접어들어서 다시 마이너스권 낙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의미가 있었던 쪽은 전일 시간회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대거 보안 쪽에서 나타났는데 오늘도 그쪽에서 상한가 종목이 일부 출현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자 암호라든지 또 OLED 뒷단,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추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잘 갔었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희비 교차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 설비나 로봇 쪽에 있어서도 오늘은 조금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5포인트 내려가면서 2,575선에서 코스피 지수 종가 형성합니다. 그래도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동시호가 구간에서 일부 올려 세웠습니다. 2,575선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과 함께 개파락했던 부분을 만회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오늘 추가 움직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2시 한 8분께 지나서 720선 무너졌다가 다시 좀 올려 세우기는 했는데요. 72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88% 밀려났다라는 점. 오늘 사실 수급으로 봤을 때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를 반복하는 속에서 오늘 현물 쪽에서는 그 매물 출하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천억 원 넘게 거의 6천억 원 가깝게 외국인이 지금 팔자세를 보이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 팔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외국인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대형 주단,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제조업 거의 전부 덜어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고 기관이 이 속에서 좀 버텨주려고는 했지만 소폭의 사자 우위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양 매도로 그 매도폭이 이렇게 코스피 대비해서 크다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주도 섹터라든지 그런 매력도가 부각되는 영역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단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 짚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어제 7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잖아요. 근데 오늘 저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6만 9천 원까지 오늘 밀려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종가 지금 보신 대로 6만 9천 원에서 저점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인가요? 한 3거래일 동안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로 완전히 잡혀 있고 지금 꽤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 가깝게 반등을 시도합니다. 전일 8% 낙폭 그리고 오늘 일부 만회적인 성격인데요. 이 정도에 있어서도 긍정의 의미를 저희는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가운데도 그래도 강합니다. 2.63% 상승하면서 41만 원에서 종가 형성. 오늘 리포트 48만 원까지 보는 목표 주가 48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도 오늘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단에서는 좀 가다가 밀렸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30만 원 아래 서면 좀 그래도 사려는 그런 대기 매수가 좀 발현이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결국엔 종가 30만 7천 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HLB도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자, 엔캠은 7% 좀 밀렸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등 현재 마이너스권이 확인되고 있지만 휴젤은 오늘 또 1%대 그동안 쭉 밀렸었던 따른 지지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기저기 테마가 빠르게 돌고 있고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시간별로 다릅니다.
지금 워낙 매크로상 불확실성 이슈가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오늘 힌트 찾은 거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에 대한 주체가 좀 부재하다. 네. 전 조금 빠르게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추석 연휴 전에 현금화 작업 전략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내 증시였는데 그게 한 전주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정도부터 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이제 현금화 작업 전략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일본에서 BOJ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발언과 언급을 통해서 국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청산, 이쪽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이제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더 많이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가격, 밸류적인 매력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지속적인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주들, 어쨌든 간에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도 섹터 아니면 기존의 주도 섹터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과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생각보다 더욱더 좋은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긴 하죠. 이 가운데 원픽주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관심주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특히 이제 제너시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미국 그 성장률이 한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코리아 FT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6,500원에서부터 6,740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저는 지금 현재 이 코리아 FT가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너무나 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밀리면서 마이너스 전환까지 나타난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20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이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비중 확대를 더더욱 4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믹스 개선 효과의 가장 선봉주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보다 조금 높은 7,5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6,000원보다 좀 밑에인 5,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7,5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시장 개화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글로벌 완성차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FT 저희 관심주로 저장해 볼게요. 이어서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 있죠.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6.45% 밀렸는데 시장 대비해서도 더 크게 밀렸다라는 평가도 있고 기관이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빼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회일지 이제는 충분히 우리도 기회 많이 봤다. 굿바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유한양행은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서 AS를 드리면 럭키세븐에서 AS를 드리면서 지금 자리보다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죠. 8월 22일 날 95,000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20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렉나자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빅파마로서의
그 매출 기대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한 50%가 넘는 한 6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번에 조정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량 소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11선에서 21선 사이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이면 당연히 박스권 하단 정도에 대한 매력도,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진행이 확정되고 이제 다음 주죠. 폐암학회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데이터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이 종목도요.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추석 이후에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선 엔지니어링 어때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제가 또 전일자 럭키세븐에서 시초가 공략을 진행을 하면서 12% 정도에 대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AS를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절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 SOFC 관련된 이슈 한마디로 본업에 대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대왕고래 관련해서 세론을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하면서 목표가 1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열어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